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책은 어린이 경제 동화로 꾸준히 사랑받은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입니다. 어린이 분야의 책이지만 어른이 읽어도 충분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책이에요. 저는 부자 언니 유수진님의 추천 도서여서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주인공 키라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더 재미있고 이해하기도 쉬웠습니다. 키라가 겪게 되는 여러 에피소드들이 매우 흥미롭고, 키라가 돈에 대해 알게 되고 돈을 벌고 모으고 투자를 하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 돈 관리를 가르치는 것까지의 이 과정들이 정말 쉽고 재미나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경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에 초점을 맞춰서 꿈을 이루게 도와주는 자기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키라가 스스로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아이와 함께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없더라도 재테크를 하고 싶은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제 책 읽어드릴 건데요. 읽어드릴 부분은 키라가 말하는 게 머니와 만나서 소원 상자와 소원 앨범을 만들게 되는 과정까지입니다. 오늘의 낭독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말하는 게 머니와의 만남. 아주 오래전부터 내 소망은 개를 키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를 싫어하는 주인집 아저씨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빠가 주인 아저씨와 의논을 해보기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아저씨는 아빠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이 건물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된다. 2층과 3층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개를 키우려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주인 아저씨가 개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빠가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건 개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문제만은 아니야.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조차 인색하다는 게 문제지. 그 이후로 나는 주인 아저씨를 유심히 관찰했다. 아빠의 말씀처럼 정말로 아저씨는 마음씨가 고약해 보였다. 엄마가 또다시 개 문제를 얘기했더니 내쫓겠다는 위협까지 했다. 난 다른 사람이 개 키우는 걸 막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도 정원이 딸린 예쁜 집에서 살게 되었다. 나만의 방이 생겨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마치 하늘에 붕 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집을 사는데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다. 덩달아 내 용돈도 정말 빠듯해졌다. 그래서 나는 몇 주일 동안은 소원을 혼자만 간직하기로 했다. 무슨 소망이냐고? 당연히 개를 키우는 소망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엄마가 흥분한 목소리로 날 깨우셨다. 키라야, 빨리 일어나봐. 우리 집 앞에 다친 개가 누워 있어. 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달려갔다. 정말이었다. 집과 차고 사이 구석에 하얀 개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 숨을 헉헉대며 다시는 깨어날 수 없을 것처럼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다. 뒷다리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고 피를 많이 흘린 것 같았다. 다른 개에게 물린 상처처럼 보였다. 아마 여기까지 몸을 질질 끌며 왔다가
기운이 빠져 잠든 모양이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엉망으로 물어놨담? 난 화가 나서 중얼거렸다. 잠시 후 개가 눈을 뜨더니 커다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몇 걸음 내게로 다가왔다. 떨고 있는 개가 너무 가여웠다. 손을 뻗어 개를 쓰다듬으려는 순간 개의 앞발이 매끄러운 돌 위에서 미끄러지더니 쿵 하고 넘어졌다. 나는 얼른 안아 올렸다. 엄마와 나는 개를 조심스럽게 안아서 차에 태우고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친절해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상처를 치료하고 주사를 몇 대 놓아주었다. 개는 긴장이 풀려서인지 곧 잠이 들었다. 의사 선생님은 다른 개에게 물려 상처를 입었지만 곧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하얀 개는 레브라도라는 종인데 레브라도 종은 아주 순하고 영리하다고 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개이며 맹인 안내견으로 제일 좋다고 했다.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난 계속해서 개를 쓰다듬었다. 털이 정말 부드러웠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엄마와 내가 집으로 다시 데려올 때까지 그 녀석은 내내 잠들어 있었다. 나는 녀석을 부엌 구석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내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었다. 이 하얀 개는 아주 빨리 완쾌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문제는 바로 이 녀석이 어디서 왔는지 또 주인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솔직히 나는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빠는 광고를 하고 근처에 있는 동물보호소에도 전화를 하셨다. 그러나 이 하얀 개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녀석이 우리 집에 머무는 동안 부모님들도 점점 개를 좋아하게 되셨다. 어느새 녀석은 우리 가족이 되어버렸다. 며칠 후 레브라도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신바람이 난 나는 건강해진 레브라도와 온종일 지칠 때까지 뛰어놀았다. 그날도 둘 다 기진맥진의 식탁 앞에 앉았는데 아빠와 엄마가 돈 얘기를 하고 계셨다. 난 그 얘기가 제일 듣기 싫었다. 내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인데다 이상하게 돈 이야기만 나오면 엄마와 아빠가 불행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잠시 멈춘 사이 나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말을 꺼냈다. 엄마, 아빠, 저 녀석 이름이 도대체 뭘까요? 그 순간 갑자기 여태까지 우리가 녀석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개도 이름은 있는 법. 나는 조금 떨어진 구석에서 자고 있는 사랑스러운 이 털복숭이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원래 이름을 알 수는 없을 테고 녀석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적당한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그 사이에 부모님은 다시 돈 이야기를 하셨다. 갑자기 아빠가 크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다. 에휴, 그놈의 머니 머니 머니. 젠장, 모든 게 다 결국에는 돈 문제군. 그때 한참 자고 있던 녀석이 갑자기 일어나 아빠한테로 걸어갔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뭔가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머니! 하고 소리쳤다. 그랬더니 역시 녀석은 곧바로 내게 달려왔다. 난 이 개의 이름을 머니로 짓자고 제안했다. 녀석이 스스로 선택한 이름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별로 안 좋아하셨다. 개의 이름이 머니라니. 머니는 돈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잖아. 반면에 아빠는 아주 재미있어 하셨다.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걸. 머니라고 자꾸 부르면 돈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걱정되는 일들이 해결될 테고.
물론 아빠는 그 당시만 해도 녀석이 진짜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하셨을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레브라도의 이름은 머니로 정해졌다. 머니가 우리 집에 온 지 1년이 되었다. 머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럽고 온순하고 영리했다. 또 내가 본 개들 중에서 눈이 가장 영리해 보였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말하는 것을 머니가 다 이해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레브라도 종은 수영을 좋아한다. 그렇지만 머니만큼 물에서 오랫동안 수영할 줄 아는 개는 없을 것이다. 어떤 연못이든 어떤 호수든 머니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난 커다란 모래사장과 파도가 있는 진짜 바다를 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무척 궁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마는 아빠의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당분간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일요일마다 우리는 강가로 산책을 가곤 했다. 도시로 흐르는 매우 큰 강이었다. 그 강은 굉장히 넓어서 때때로 바다처럼 보이기도 했다. 특히 다리 밑의 물살은 매우 거칠고 위험했다. 어느 일요일, 머니가 위험에 빠졌다. 아침 내내 제멋대로 굴던 머니가 나하고 산책을 나갔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다. 걱정이 된 나는 머니를 부르며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강물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머니를 발견했다. 머니가 어떻게 해서 강물 속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물살이 너무 급해서 머니는 다리 쪽으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두 교각 사이에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머니가 걸렸다. 파도가 머니의 몸 위로 넘실거렸다. 머니의 몸이 점점 더 물 아래로 잠기기 시작했다. 나는 어떻게든 머니를 구해야 했다. 머니가 물에 빠져 죽는 걸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다. 나는 무작정 물에 뛰어들었다. 머니에게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빠른 물살은 금세 내 몸도 삼켜버렸다.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그러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후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도 머니가 걸렸던 그물에 똑같이 걸렸다고 한다. 다행히 근처에 해상경찰 보트가 있었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엄마 아빠가 말씀해 주셨다. 의식을 잃기 전에 머니의 목을 껴안았던 것 같다. 어쨌든 보트에 타고 있던 경비대 아저씨가 머니와 나를 동시에 물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이다. 아저씨들 덕분에 머니와 나는 무사할 수 있었다. 나는 몇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다. 그러고도 며칠 동안은 계속 몸이 안 좋아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다. 나보다 훨씬 빨리 회복된 머니는 몇 시간이고 내 앞에 앉아서 날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머니의 눈을 들여다보니까 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개들은 매우 감사해하는 눈빛으로 사람을 쳐다보곤 한다. 머니도 나를 몇 시간이고 매우 사랑스럽고 고맙다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물론 그때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나는 12살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바닷가에 여전히 가질 못했다. 엄마 아빠는 계속해서 넉넉하지 못한 살림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다. 점점 악화되고 있는 나라의 경제 상황이 우리 집 재정 문제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셨다. 나는 친구인 모니카의 집도 똑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을 텐데 모니카의 집은 왜 점점 부자가 되는지 궁금했다. 몇 달 동안 계속 아빠의 수입은 신통치 않았고 그에 따라 집안 분위기도 안 좋은 날이 많아졌다. 엄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집을 사지 말았어야 했다며 한숨을 쉬곤 하셨다. 난 이런 생각들이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어차피 과거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말이다.
게다가 그렇게 되었다면 난 머니를 키울 수 없었을 것이다.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TV 광고를 보고서는 전화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의 CD를 주문하려고 할 때였다. 전화기 옆에 앉아서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이 들렸다. 키라야, 정말 그 CD를 사야 하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때? 깜짝 놀라 방 안을 둘러보았다. 문은 닫혀 있었고 방 안엔 나 혼자였다. 아니, 머니만 내 곁에 있었다. 아마 잘못 들었겠지. 하면서 내려놓았던 수화기를 들고 다시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키라야, 그 CD를 사게 되면 한 달 용돈을 다 써버리는 거잖아. 머니가 내 앞에 서서 고개를 약간 젖히고 있었다. 목소리는 분명 머니한테서 나온 것 같았다. 하지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걔가 말을 할 수는 없어. 아무리 머니처럼 영리한 개라도 그건 불가능해.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옛날부터 걔는 말을 해왔어. 물론 너희 인간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지만 말이야.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런 능력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 하지만 내게는 아직도 말하는 능력이 남아있어. 그러면서 머니가 날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언젠가 TV에서 말을 하는 낙타를 본 적은 있었다.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영화였어. 그리고 여긴 현실이야. 영화 속이 아니라고. 어쩌면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나는 재빨리 손등을 꼬집어 보았다. 아야! 아팠다. 분명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었다. 머니는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제 차분하게 얘기를 해볼까? 아니면 계속 꼬집어보고 놀라기만 할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머니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머니와 몇 년 동안 얘기해온 것 같은 기분이랄까? 단지 머니가 얘기할 때 입술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낯설 뿐이었다. 우리 개들은 사람들보다 훨씬 편리한 방법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을 땐 다른 개의 뇌로 직접 생각을 전달하는 거지. 그래서 네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야. 이번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네가 다 안다고? 나는 너무도 당황스러워 그동안 무슨 생각들을 했었는지 떠올려 보았다. 그러나 머니가 그 생각을 방해했다. 물론이야. 네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난 다 알고 있어. 두 생명체가 가까이 서 있을 땐 어느 정도는 상대방의 생각을 읽을 수 있지. 그래서 난 네가 부모님의 어려운 살림살이 때문에 무척 슬퍼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 또 네가 똑같은 실수를 범하려 한다는 것도 알고. 처음엔 너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내 능력을 알아보려고 몰려와서는 날 우리 안에 가두어 놓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할 테니까. 그래서 난 아무에게도 내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어. 하지만 넌 내 목숨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특별히 도움을 주려는 거야. 그러니까 비밀은 꼭 지켜야 해.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난 머니에게 여러 가지를 묻고 싶었다.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예전의 주인은 누구인지 또 누가 머니를 다치게 했는지. 그러나 머니는 내 생각을 중단시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선물이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여러 질문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오로지 한 가지 얘기만 했으면 해. 바로 돈 말이야. 왜냐하면 지금 너에겐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지만 우리 엄마는
돈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 나도 돈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아. 하지만 돈이 없어 궁지에 몰리게 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돈이 중요해지지. 우리 둘이 강물에 빠졌던 때를 생각해봐. 우린 물에서 나와야만 했어. 그땐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지금 네 부모님에겐 돈 문제가 그래. 부모님의 재정 상태가 너무 나쁘니까 끊임없이 그 얘기만 하시잖아. 말하자면 네 부모님이 바로 물에 빠진 상황인 셈이지. 난 네가 부모님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돕고 싶은 거야. 네가 원한다면 돈이 네 인생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줄까 해.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물론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았으면 하고 생각해 본 적은 있었다. 걔가 돈에 대한 최고의 조언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었다. 그거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머니가 약간 거만하게 웃는 것 같았다. 그리고 또 하나. 난 네가 진정으로 원할 때만 도울 수 있어. 그래서인데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너희 사람들은 쉽게 스스로의 생각에 속는 것 같아. 그러니 생각하는 것을 적어두는 게 도움이 될 거야. 내일 아침까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 10가지를 적어보도록 해. 나머지는 내일 오후 4시에 함께 숲으로 산책을 가며 얘기하도록 하자. 난 돈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배우기에는 아직 좀 어리지 않을까? 게다가 난 부모님을 통해 돈이라는 것이 결코 유쾌한 주제가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생각을 읽은 머니의 목소리가 바로 들려왔다. 네 부모님은 네 나이 때 돈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거야.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 큰 일은 작은 일일 때 시작하라. 모든 큰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싶은 돈에 대한 몇 가지 비밀들, 즉 법칙들이 있어. 그런데 그건 네가 정말 원할 때만 들려줄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이유, 즉 네 소원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때까지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오랜 시간 동안 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일단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비밀을 지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머니가 사람들의 실험 대상이 되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머니가 좁은 우리에 갇혀 수많은 호스를 꼽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봤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나는 머니에게 너무 많은 질문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되면 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벌써부터 돈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에는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았다. 바로 그때 큰 일은 작은 일일 때 시작하라 라는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대체 무슨 뜻일까? 한참 고민을 하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바로 이웃집게 헨리였다. 헨리는 5살일 때 이웃집에 왔는데 처음부터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다. 이웃집 사람들은 5살이나 된 헨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다. 걔는 아주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돈 문제에 관해서만 보자면 우리 부모님도 헨리와 비슷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머니가 말하는 것을 듣고 보니 확실히 머니가 돈 문제에 대해 매우 잘 아는 것 같긴 했다. 그래서 나는 머니의 말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 10가지를 찾아보기로 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3시간이 지난 후 나는 10가지 목록을 완성했다. 1. 기어 장치가 18단인 트레킹 자전거를 사기 위해. 2. 내가 원하는 CD를 마음껏 사기 위해. 3.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스포츠화를 사기 위해. 4. 200km나 떨어져 살고 있는 친구와 실컷 전화하기 위해. 5.
여름에 미국으로 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영어 실력도 좋아질 것이다. 6. 부모님께 돈을 선물로 드리기 위해. 그러면 부모님이 그렇게 슬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다. 7. 부모님께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식사를 사드리기 위해. 8. 나처럼 잘 살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9. 블랙진을 사기 위해. 10. 컴퓨터를 사기 위해. 목록을 다 적고 나니까 갑자기 부자가 된다는 것이 가치 있는 일처럼 보였다.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 것쯤은 쉽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이보다 훨씬 흥미진진한 일들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원 상자와 소원 앨범. 4시가 되자 나는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하얀 개 머니는 벌써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숲으로 갔다. 우리들의 은신처에 도착하기 전에는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숲에는 딸기나무 덤불이 있다. 그 덤불 속을 5미터쯤 들어가면 우리의 아늑한 은신처가 나오는데, 머니와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다. 나는 매우 들떠 있었다. 머니가 오늘도 말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래, 그건 아무도 모른다.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머니가 돈 얘기만 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나는 머니가 말하기를 기다렸다. 머니가 날 바라보며 말했다. 키라야, 부자가 된다는 것이 내게 어떤 즐거움을 주게 될지 생각해 봤니? 물론이지. 나는 서둘러 대답하고는 주머니에서 소원 목록을 적은 종이를 꺼냈다. 읽어봐. 나는 10가지 목표라고 이름 붙인 목록을 읽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니? 머니가 물었다. 10가지 모두 중요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다시 한번 보고 중요한 것 3개만 골라서 동그라미를 쳐봐. 나는 다시 한번 목록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각 조항을 꼼꼼하게 읽었다.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고른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마음을 정하고 3가지의 동그라미를 쳤다. 1. 여름에 미국으로 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2. 부모님께 돈을 선물로 드리기 위해. 3. 컴퓨터를 사기 위해. 좋아. 그만하면 부자가 되기 위한 이유로 충분해. 아주 현명한 선택이야. 머니가 기뻐하며 말했다. 난 자랑스러웠다. 그렇지만 왜 이런 일을 왜 하는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머니는 언제나처럼 내 생각을 읽고는 즉시 대답해 주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하려는 일을 정확하게 잘 모른단다. 그저 더 많이 하려고만 하지. 하지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거대한 통신 판매점 같은 것을 상상해보면 이해가 될 거야. 더 많이 보내주세요 라고 주문하면 아무것도 배달되지 않아. 예쁜 것을 보내주세요 라는 주문도 마찬가지고. 소원도 그래.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얻을 수 없단다. 그 말은 원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야? 내 질문이 끝나자마자 머니가 대답했다. 물론 행동도 해야지. 하지만 중요한 첫발을 넌 훌륭하게 내디뎠어. 내가 원하는 것을 쓴 거 말고는 한 일이 없는데? 그래, 그것만으로 충분해. 이제 네가 할 일은 이 목록을 날마다 쳐다보는 거야. 그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거야. 정말 그렇게 될까? 내가 의심스러워하자 머니는 진지하게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대신 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일 3가지를 해보는 거야. 우선 쓰지 않는 앨범을 찾아서 소원 앨범을 만들어. 그리고 네 소원이 그려진 그림을 찾아
앨범에 붙이는 거야. 이런 것을 그림으로 생각한다라고 해. 그림으로 생각한다고? 글자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생각해봐. 캘리포니아를 생각할 때 캘리포니아라는 글자가 떠오르는지 아니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는지. 물론 디즈니랜드, 샌프란시스코, 할리우드 같은 그림이 먼저 떠오르지. 아, 그렇구나. 머니의 말이 맞았다. 그런데 그 그림들을 어디서 구하지? 내 질문에 머니는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날 놀리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 알았어. 컴퓨터 그림은 안내지에 있을 테고, 미국에 관한 것은 교환학생 담당 기관에 가면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왜 이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야. 살다 보면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정확히 모를 때가 많아. 중요한 것은 되어 간다는 거야. 넌 전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 물론 난 설명할 수 없었다. 머니는 왜 하필 전기에 관해 물어볼까? 중력이라면 말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배운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전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하게 몰라도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켜지잖아. 우리 개들에게는 이론만 늘어놓는 전문가 친구들은 없지만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너무나 잘 안단다.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넌 앨범을 구해서 그림 붙이는 걸 시작하는 게 좋겠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입을 삐죽거리며 내가 말했다. 괜찮아. 난 네가 일을 시작하는데 그런 생각이 방해가 될까 봐 그랬던 거야. 완전히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화를 내고 일을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그냥 시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할 때도 있어. 머니가 곧바로 대답했다. 좋아. 우선 한번 해보지 뭐. 그러자 머니가 내 말을 다시 끊었다.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하는 거야. 시도만 하는 사람은 일을 그르쳐 결국 실패를 맛보게 돼. 한번 해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안 될 일에 대해 미리 변명하는 것에 불과해. 한 번 해보는 것은 없어. 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가지가 있을 뿐이지. 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떠올랐다. 바로 우리 아빠였다. 아빠가 자주 쓰는 말이었다.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아빠는 항상 오늘은 새 독자가 생기도록 해봐야지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머니의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한번 해본다 라는 말을 더 이상 안 써보기로 했다. 머니가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리는 것을 보고 내가 또 그 말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멍청이 같으니. 그래, 이제부터는 안 쓰도록 해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말 자체를 안 하는 거야. 머니가 한동안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소원을 현실에서 이룰 수 있다고 믿으려면 세 가지를 해야 한다던 머니의 말이 생각났다. 첫 번째는 소원 앨범인데 나머지는 뭘까? 두 번째는 앨범 속의 그 그림들을 매일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상상을 하는 거지.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는 네 모습과 컴퓨터를 가진 너의 모습, 또 빚 문제가 해결되어 뿌듯해하시는 아빠의 모습 같은 거. 그건 꿈꾸는 것과 비슷하잖아. 엄마는 늘 꿈만 꾸고 살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어.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꿈부터 꾸는 거야. 그들은 꿈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를 항상 상상하지. 물론 그것이 꿈으로만 남으면 안 되지만. 아마 엄마도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을 거야. 난 이 모든 것이 좀 우스꽝스러웠다. 내가 기대했던 돈에 대한 첫 수업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걸 배움이라고 하는 거야. 같은 방법으로만 생각하면
늘 같은 결과만 나오거든. 앞으로 너에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될 거야.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해보기 전까지는 미리 판단하지 않기. 어때? 꿈을 꾸지 않고 목표를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대신 원하지 않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지. 크리스텔 숙모가 떠올랐다. 숙모는 항상 할 일이 너무 많아 벅차다고 말씀하셨다. 아무리 사소한 것도 숙모에게는 아주 많은 일이 되어버린다. 우리 아빠도 마찬가지다. 아빠는 가끔 쓸데없는 일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는 동안 우리는 더 나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같았다. 세 번째는 소원 상자 만들기지. 다시 머니의 말이 이어졌다. 소원 상자? 내가 힘없이 묻자 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돈이 없으면 캘리포니아에 갈 수 없잖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 빈 통을 하나 찾아서 저금통으로 바꾸면 돼. 그 통 위에 네 소원을 써붙이는 거야. 단, 소원 하나에 상자 한 개씩을 만들어야 해. 통이 다 준비되면 네가 저축할 수 있는 돈을 전부 넣는 거야.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겼다. 그렇게 저금통을 여러 개 만들어 저금통마다 돈이 가득 차려면 생일이 20번도 더 지나야겠네. 그런 방식이라면 다른 일에는 돈을 한 푼도 못 쓰게 될 텐데. 머니가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왜 안 될 거라는 생각부터 하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 내 생각엔 용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용돈이 지금의 2배만 된다면 정말 걱정 없을 텐데. 내가 투덜거리자 머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만약 네 용돈이 10배가 된다면 문제도 그만큼 커질 거야. 수입이 많아지면 지출도 많아지는 법이거든. 난 머니의 말이 너무 과장된 것 같았다. 용돈이 10배가 된다면 그야말로 천국에서 사는 기분일 텐데 말이다. 그러다 머니는 물러서지 않았다. 네 부모님을 생각해봐. 너보다 10배, 아니 100배 이상을 갖고 계시지. 그렇지만 너보다 훨씬 더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잖아? 그것만 봐도 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지금 갖고 있는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부터 배워야 해.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하지만 이 얘기는 며칠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소원 상자 얘기로 돌아가자. 하지만 소원 상자를 그렇게 많이 만든다면 하나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정했잖아. 머니가 말했다. 미국행, 컴퓨터 마련하기, 부모님 빚 갚기. 이 세 가지였다. 앞에 두 가지는 소원 상자로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세 번째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머니가 다시 내 생각을 읽고 말했다. 바로 그 소원 말인데 부모님 빚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게 될 거야.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 안심하고. 그건 그렇고 소원 상자는 2개면 되겠구나. 그것만은 반드시 해내야 돼. 좋아, 한번 해볼. 아니, 할게. 지금 당장 시작해. 뭐? 지금 당장 하라고? 내가 놀라 묻자 머니는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눈을 감고 상상하기 시작했다. 우선 컴퓨터로 숙제를 하는 장면을 그려봤다. 틀린 것을 고치기도 훨씬 쉽고 지금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신나는 게임까지. 너무 멋졌다. 다음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3주를 보내는 것. 친절한 하숙집에서 멋진 친구들을 만나겠지. 정말 근사할 거야. 여태까지 내가 만난 친구들 중에서 최고로 마음에 드는 친구들과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겠지. 정말 많은 게 달라질 거야.
공항까지 날 배웅해 주시는 아빠의 모습도 그려봤다. 빚 문제까지 해결된다면 아빠는 기분 좋게 휘파람을 부시겠지. 사실 아빠의 휘파람 솜씨는 엉망이지만 기분이 좋아서 부는 것이라면 난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 얼마 후에 눈을 떴다. 어땠니? 머니는 몹시 궁금해했다. 아주 멋졌어. 정말 근사해. 하지만 이런 상상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 전기를 생각해봐. 머니가 다시 전기 얘기를 꺼냈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 작동하는 방법만 알면 돼. 사실 나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미 가졌다고 생각해봐. 소원이 간절하면 할수록 그걸 이루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는 법이거든. 이제 넌 그 꿈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찾아야 해. 키라야, 어떤 일이든 가능성이란 건 찾으려고 노력할 때에만 보인단다. 그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해야만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게 돼. 또 자기의 소원이 어떤 것인지 자꾸 생각하다 보면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마음이 강해지고 말이야. 나는 생각에 잠긴 채 대답했다.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난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에 가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어. 언젠가 엄마에게 샌프란시스코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본 적은 있었지만 말이야. 엄마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때부터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많이 생각할 거야. 머니는 만족한다는 듯 으르렁거렸다. 그 정도면 맛있는 과자 한 개는 먹을 수 있겠군. 난 깜짝 놀랐다. 머니가 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난 머니를 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얼른 맛있는 사료용 과자를 몇 개 주었다. 머니는 아주 맛있게 먹었다. 머니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았다. 그러나 머니는 돈에 대한 얘기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궁금증들은 마음속에 묻어두었다. 그래도 꼭 알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런데 넌 이런 걸 다 어디서 배웠니? 머니는 재미있어 하며 대답했다. 개는 영리한 동물이니까. 그럼 복서와 푸들도 그래? 머니는 웃었다. 아주 엄청난 부자가 날 길렀어. 하지만 그 얘긴 지금 하고 싶지 않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까. 어휴, 많이 늦었다. 집에 돌아가자. 머니의 말이 맞았다. 벌써 저녁 때가 다 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집으로 뛰어갔다. 저녁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엄마가 걱정스러운 듯 물으셨다. 키라야, 무슨 일 있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궁금한 것과 생각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내 방으로 왔다. 즉시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앨범 하나가 필요했다. 시가 써 있는 앨범 하나를 꺼냈다. 남은 건 컴퓨터와 캘리포니아 사진을 붙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집에는 사진도 안내지도 없었다. 내가 얼마나 내 소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당장 내일 안내지와 사진들을 구하기로 하고 오늘 밤은 소원 상자를 만들기로 했다. 초콜릿 사탕이 든 상자를 찾아 돼지 저금통처럼 가운데에 동전을 넣을 구멍을 만든 다음 뚜껑에 커다랗게 컴퓨터라고 썼다. 그리고 테이프를 글자 위에 붙였다. 컴퓨터 사진이 있었다면 멋지게 상자에 붙였을 텐데. 아주 큰 사진을 구해 상자 전체에 붙이면 상자가 컴퓨터처럼 보이겠지. 동전 구멍이 나 있긴 하지만. 내가 생각해 보아도 정말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았다. 다음에는 아빠의 담배 상자를 꺼내서 그 위에 샌프란시스코라고 썼다. 그렇게 해서 소원 상자를 다 만들었다.
그런데 저 상자를 언제 다 채우지? 내 용돈은 한 달에 1만 원이다. 만약 저 속에 3천 원씩을 넣는다면 CD를 살 돈이 모자라는데. 어려운 선택이었다. CD를 살 것이냐, 아니면 원대한 목표를 이룰 것이냐를 두고 내 마음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CD를 두세 달마다 한 장씩 사기로 한다면? 적어도 용돈의 절반은 저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수록 이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 마음을 정하고 두 상자에 3천 원씩 넣었다. 그리곤 뿌듯한 마음으로 상자를 바라보았다. 기분이 좋았다. 침대에 가서 누웠다. 오늘 참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았다. 또 앞으로의 내 인생이 모험으로 가득할 것 같았다. 이 세상에 나처럼 특별한 개와 함께 사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잠이 든 나는 머니와 컴퓨터, 미국이 나오는 꿈을 꾸었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